조선의 왕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위대한 군주 세종, 그리고 또 야심가였던 동생 세조를 꼽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오늘은 말이죠. 이 엄청난 두 인물 사이에 가려져서 우리가 잘 몰랐던 한 왕, 바로 비운의 성군, 문종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와, 정말 이 한 문장이 문종이라는 인물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겉으로 막 드러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 속은 정말 단단했고 그 깊이가 결국 조선 역사에 조용하지만 아주 큰 흔적을 남기게 되거든요. 자, 문종의 이야기를 대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구도를 딴 머릿속에 그려봐야 해요. 한쪽엔 말이 필요 없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버지 세종대왕이 떡 버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엔 왕위를 찬탈한 그 야심만만한 동생 세조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두 사람 사이에 정말 조용히 서 있었던 그 왕, 문종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제1장, 그 사이의 왕. 그러니까 문종이라는 사람을 알려면요. 바로 이 포지션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위대한 아버지와 무서운 동생, 그 사이에 낀 왕이라는 거, 이게 그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출발점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29년의 기다림입니다. 사실 문종의 인생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려면 저는 바로 이 기다림을 꼽을 것 같아요. 왕이 되기까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거든요. 네, 바로 이 숫자 29.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문종이 왕이 되기 전, 그러니까 세자로서 보낸 시간이에요. 무려 29년입니다. 여러분, 조선 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세자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요. 이 엄청난 시간이 바로 문종이라는 왕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29년이 그냥 편하게 기다리기만 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죠. 겨우 8살에 세자가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첫 부인, 두 번째 부인이 모두 쫓겨나는 그런 아픔을 겪었고요. 또 사랑했던 세 번째 부인은 아들, 그러니까 단종을 낳고 바로 다음날 세상을 떠나요. 이런 개인적인 비극 속에서도 몸이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직접 다스리는 정말 혹독한 실무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대리청정이라는 걸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그냥 아버지를 옆에서 돕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픈 세종을 대신해서 거의 모든 국가 업무를 직접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 왕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29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참 가혹하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짧았어요. 세 번째 파트, 2년의 약속. 이 짧은 시간 동안 문종이 과연 어떤 일들을 해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뭐냐면 문종이 그냥 아버지처럼 책만 보는 학자군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세종이 시작했던 그 방대한 고려사 편찬을 끝내는 학문적인 업적도 대단했죠. 하지만 동시에 군사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우리가 영화에서도 본 그 화차 있잖아요. 그 화력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도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문과 무,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완벽한 군주였던 셈이죠. 실제로 그와 함께 일했던 신하들의 평가를 보면요. 오질고 학문이 깊고 판단이 공정하다. 이런 칭찬 일색이에요. 특히 리더십 스타일이 어땠냐면 절대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았대요. 항상 신하들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그걸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경청하는 왕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유능했던 왕에게도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평생을 따라다닌 지병, 그리고 너무나 어린 아들에 대한 걱정.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두려움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서 그의 비극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실 민종의 건강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어요. 기록을 보면 세자 시절부터 계속 아팠다는 얘기가 나와요. 체력도 약했고 특히 몸에 자꾸 나는 종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과도한 업무가 그의 생명을 정말 말 그대로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면서 동시에 한 아이의 아버지인 사람이 자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의 죽음이었겠죠. 29년이나 기다려서 이제 막 꿈을 펼쳐보려고 하는데 그걸 다 내려놔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그를 잠 못 들게 했던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도 없이 홀로 남겨질 너무나 어린 아들 단종의 미래였어요. 자신이 사라진 세상에서 이 어린 아들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닥칠지 어쩌면 문종은 이미 다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되고 맙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문종이 남긴 가장 슬픈 유산, 만약에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1452년 문종은 등에 난 종기가 악화되면서 39살이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것은 단지 한 왕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짧았던 안정기의 끝이었고 곧 닥쳐올 거대한 피바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고작 2년 3개월이었습니다. 29년이라는 그 긴 기다림과 비교하면 정말 허무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죠. 준비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했는데 통치는 가장 짧았던 비운의 왕. 그렇게 역사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더 가슴 아픈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5년. 이게 무슨 시간이냐면 문종이 세상을 떠나고 그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아들 단종이 끝내 죽임을 당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딱 5년이었어요. 문종이 죽자마자 조선은 그야말로 핏빛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물론 문종도 바보는 아니었죠. 어린 아들을 지키라고 김종서 같은 충신들을 남겨뒀어요. 하지만 동생이었던 수양대군의 야망이 훨씬 더 강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한명회 같은 책사들과 손을 잡고 아버지가 남긴 신하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계유정난이죠. 그리고 결국엔 어린 조카를 내쫓고 왕위를 빼앗고 몇 년 뒤에는 그 조카마저 죽여버립니다. 문종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종의 이야기를 되돌아볼 때마다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문종이 앞으로 10년만, 아니 딱 5년만이라도 더 살았더라면 과연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단종은 죽지 않았을 거고 세조의 피비린내 나는 통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대답 없는 질문, 이 비극적인 만약이야말로 문종이라는 왕이 우리 역사에 남긴 가장 크고 또 가장 슬픈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